이번 시간에 준비한 부분은 2014년도 4회차인 첫 시험에 대한 문제 부분입니다. 제1과목 기후변화 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후 시스템에서 구름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름과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주안점인 부분입니다. 문제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구름과 온난화의 관계성, 그리고 구름의 형태가 낮은 구름인지 높은 구름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답은 높은 구름이 증가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부분입니다. 1번부터 틀린 부분 한 번씩 살펴보자면 구름과 온난화의 경우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구름이 증가할 경우에는 온난화 효과가 낮아지게 되고 높은 구름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효과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의 경우 높은 구름이 감소할 경우에 지구 온난화가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지구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지구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문제인데 1번부터 살펴보시면은 해수면의 변화, 해양 온도, 강수 온도, 건축물의 온도 측정, 빙하, 해빙, 위성 온도 측정, 기후 대리 변수 등이 요인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되지 않는 것은 강수 온도, 건축물 온도 측정이 해당하게 됩니다. 다른 요인들의 경우는 지구 온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안면도에서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측정하여 분석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는 전 지구적인 측면, 전 세계의 측면과 우리나라의 측면을 비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보시면 계절별로 진폭은 다르게 나타낼 수 있으나 뚜렷한 일변동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변동의 폭은 여름철과 겨울철이 어떠하다라고 비교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이 어떠하다, 어디가 더 크다, 적다라고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일변동 최고 농도가 나타내는 시간이 15시부터 17시 사이다라고 나타내져 있는데 정답을 살펴보게 되면은 15시부터 17시 사이다가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번부터 3번까지의 항목들은 각각 맞는 항목들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측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변동 최고 농도가 나타나는 시간은 앞에서 나왔던 15시에서 17시 사이가 아니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음은 교토의정서 상에서 감축 대상 가스로 지정한 6대 주요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수소불화탄소, 두 번째, 염화불화탄소, 세 번째, 육불화황, 네 번째, 과불화탄소 등이 나와져 있습니다. 정답을 보게 되면은 염화불화탄소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염화불화탄소는 몬트리올 의정서 상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대 온실가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이 6가지 항목들이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염화불화탄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토 플렉시블 메커니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토 메커니즘은 3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줄여서 SD라고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토 메커니즘의 경우는 배출권 거래 제도인 ET, 청정 개발 체제인 CDM,
공동이행제도인 JI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지속가능한 개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시면 다음 온실가스 배출 기업 중 연간 온난화 기여도가 가장 큰 기업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 나와 있는 가스들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환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GWP라고 하는 지구온난화 지수를 포함을 해서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살펴보게 되면은 메탄가스를 평균 1200톤 per 월 배출하는 기업이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풀이를 보시면은 각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온난화 지수를 곱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값인 2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COP라고 하는 당사국 총회에 대한 결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게 되면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2번 더반에서 교토의정서의 제2공약기간에 대한 설정에 합의하였다. 3번 코펜하겐에서는 개발도상국인 개도국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감축행동을 취하게 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나이로비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에 관한 5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와 같이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살펴보게 되면 3번이 해당하게 됩니다. 이 다음의 설명의 경우는 코펜하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COP17인 더반 총회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시면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으로 환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는 앞서서 보신 문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GWP를 곱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정답을 보시면 62라고 나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앞에서 보신 식과 마찬가지로 배출량에 GWP를 곱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온실가스를 해당하는 GWP를 곱해주게 되면은 62톤 CO2 이퀴밸런트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1번부터 살펴보게 되면 난대성 상록활렵수인 후박나무는 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2번 꽃매미, 열대모기 등의 북방계 외래곤충이 감소하고 고온으로 인해 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된다. 3번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성의 감소의 위협과 신영농기법의 도입의 기회가 공존한다. 4번 산업 전반에서는 산업 리스크가 증가와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되는 부분은 2번입니다. 2번에서는 말 자체가 일단 먼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꽃매미나 열대모기 등은 북방계의 외래곤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서 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협의 및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협의 및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연도라든지 그 기간에 대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은 목표관리 대상 기간이 2년 단위이다. 발전과 철도는 비효율 대비 총량 제한으로 한정한다. 3번 과거 실적 기반이나 벤치마크 방식이 두 단계로 구분을 한다. 4번